자,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 이제 김규봉 감독과 팀 닥터로 행사한 안모 씨 그리고 장윤정 선수의 잔인한 폭행 행각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YTN은 가해자들이 최숙현 선수 등에게 자행한 무차별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추적해서 연일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취재를 해온 스포츠부 김재영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김 안녕하세요. 기자. 네. 조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네. 이 세 명이 입을 맞춘 정황이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구체적으로 증거도 막 모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예. 현재 이제 폭행과 폭언을 주로 했던 거는 이제 운동 처방사로 확인된 팀 닥터 안모 씨죠. 예.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했다라고 본인이 자필 진술서에 제출을 했고 예. 나머지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남녀 선배 선수 한 명씩 총 3명이죠. 이 사람들은 현재 본인들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미 국회 예. 증언을 통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비극적인 어떤 선택의 결과들이 나온 사건이 나올 때마다 예. 항상 나오는 좀 얘기들인데 네. 결국은 고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였고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상황이 조금 굉장히 안 좋았고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특히 아버지가 이제 운동을 하게끔 많이 강요를 했다. 그러니까 좀 나약했고 예. 본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어떤 이 사람들의 폭언이나 폭행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관련 뭐 아버지와의 녹취 또 최숙현 선수와 했던 녹취 전화 녹취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모아서 증거 자료로 사법기관과 그다음에 다른 뭐 조사위원회 이런 기관들에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최숙현 선수 장례식장에서도 그 비슷하게 네. 조문온 동료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철인삼정협회 쪽에서 예.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최숙현 선수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고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너희들도 그랬다면서요. 강하게 예. 마음을 먹어야 나약하게 마음 먹으면 나약하게 운동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입단속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다른 선수가 국회에 나와서 장윤정 선수를 폭행의 주도자로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다른 선수가 쓴 손편지를 장윤정 선수가 공개를 했는데 네. 이 손편지 내용이 그닥 그렇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게 조금 앞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 그러니까 예. 일단은 이 손편지가 어떤 과정에서 나오게 됐는지 선후 관계를,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맥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손편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국회 나왔을 때 피해를 추가로 폭로했던 선수들이 했던 정확한 말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장윤정 선수를 지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폭행보다는 예. 처벌 1순위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폭행은 녹취록을 보면 이제 팀 닥터로 이제 알려졌던 안모 씨가 많이 한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선수들의 증언을나 또 다른 선수들의 증언을 종합을 해보면 감독 그다음에 남자 선배 선수 그리고 주장이었던 여자 장윤정 선수도 예. 굉장히 폭행과 폭언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선수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네. 장윤정 선수가 주로 이제 폭언이나 하면서 많이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네. 이제 팀 내에서 소위 이제 이간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편을 만들거나 뭔가 이러기 위해서 선수와 후배들 선수들 사이에서 뭔가 조금 이간질을 해서 사이를 좀 벌려놓는다든지 네. 이렇게 좀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장윤정 선수도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손편지가 장윤정 선수에게 이제 선배처럼 저도 선배처럼 운동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 뭐 이런 내용들이고 예. 뭐 좋아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 내용 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본적으로 이 장윤정 선수와 김기봉 감독이 속해 있던 경주시청이라는 팀은 네. 철인삼정계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아. 모든 선수들은 이 팀에 가기를 원하고 이 팀에서 뛰기를 원해요. 장윤정 왜냐하면 선수 실제로 메달리스트라면서요. 뭐 간판이랄까 그러니까 국내 어떻게 보면 국내 1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이 경주시청에 가야 입상권에 들 수 있고 예. 입상권에 들어야 뭔가 연봉이라든지 네.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은 경주시청에 가길 원했고 그 중에서도 에이스인 장윤정 선수와 같이 만약에 단체전에 뛴다면 예. 메달은 사실상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뭔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 부당한 상황을 당한다 하더라도 장윤정 선수에게는
잘 보여야 하는 그런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손편지 하나만 딱 떼어놓고 와서 선수들이 장윤정 선수를 좋아했다라고 결론을 짓기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이 장윤정 선수 뭐 장윤정 왕국이었다라는 지금 그런 폭로도 있었는데 이 금전 관계도 상당히 복잡했었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피해 유족불과 그리고 예. 다른 피해 선수들의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예. 폭력이나 폭행, 폭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금전 관계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예.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운동 처방사인 뭐 안 씨를 비롯해서 네. 장윤정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뭐 예를 들어 훈련비라든지 전지 훈련비 그리고 뭐 심리 치료비, 물리 치료비 예. 이런 명목으로 해서 네. 팀닥터로 불렸던 이 안 씨의 계좌나 또 주장했던 장윤정 선수 계좌로 선수들이 뭐 많게는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입금을 한 적도 있고요. 예. 작게는 한 20만 원씩 거의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월급이 이 선수들 다 직장인들이거든요. 예. 이 선수들이 만약에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네. 거의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런 훈련비나 다른 명목으로 이제 각 개인 계좌로 보냈던 거죠. 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직장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소속팀인 지자체나 해당 체육회에서 경비가 다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수들이 저희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저희가 돈 내면서 예. 근무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돈을 더군다나 개인 계좌로, 그러니까 팀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예.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 예. 학부모 이제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 그리고 주장 장윤정 선수, 팀닥터 안 씨 이 세 명의 계좌 거래들을 예. 조금 봤으면 예. 한다라는 좀 바람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그 그렇게 되면 계좌를 지금 보낸 계좌는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팀닥터로 불렸던 안 씨에게 보낸 계좌, 예. 그다음에 주장인 장윤정 선수에게 보낸 계좌는 확인이 되죠. 확인이 예. 됐죠. 근데 예. 예를 들어 뭐 안 씨로부터 감독에게 갔다든지 아, 주장인 장 선수로부터 또 감독이나 안 씨로 갔다든지 그럴 수 이런 있으니까요. 계좌의 어떤 예. 거래의 흐름을 지금 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네. 확인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각 개인 계좌를 보낸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게 확인이 된다면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어떤 경제 공동체처럼 네. 하나의 검은 고리를 형성해서 선수들을 어떤 착취한 이런 어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월급도 많지 않을 텐데 이 선수들 정말 맞습니다. 다 그러니까 뜯어갔다는 겁니까? 최숙현 선수 예. 같은 경우도 연봉이랑 뭐 인센티브, 보너스까지 다 합치면 한 5천에서 7천 정도 됐다고 네. 하는데 예. 흥미로운 점은 계약서를 쓰거든요. 예. 선수가 이제 입단을 하게 되면 계약서 내용에는 뭐 입상을 했을 땐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고 연봉은 얼마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계약서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감독이 아. 도장만 달라고 해서 예. 도장만 찍었고 예. 대부분의 경우의 선수들이 이런 경우로 그냥 감독이 도장을 달라 하면 찍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거나 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팀에서 그 부담해야 되는 경비들은 오히려 선수들이 부담하는 예. 이런 이상적인 상황, 좀 이상한 상황들이 예.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되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자, 그 지금 나온 김재영 기자가 또 취재한 이 금전 관계 예. 관련 취재 내용을 리포트로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영 기자 리포트 틀어주시죠. 김규봉 감독의 선수 폭행은 철인삼종 선수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경주시청의 전신으로 2007년 창단 감독으로 취임한 경북체육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ปั้ 때리고 발로 차는 거는 기본이고 방에 있는 행거 뽑아서 때릴 때도 있어. 그래서 제 동기는 머리도 터진 친구도 있어요. 특히 술을 먹은 날이면 김 감독의 폭력성이 더 강해졌다고 선수들은 입을 모읍니다. 감독이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감독이 그리고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더 커져요. 술 먹으면 보통이 아니에요. 눈이 더 돌아가요. 감독이 쩔쩔매는 것처럼 보인 무자격 팀 닥터와 감독의 관계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김규봉 감독이 팀닥터한테 쩔쩔매는 게 아니라 팀닥터가 감독한테 쩔쩔매는 사이예요. 그 둘이 윈윈하는 사이예요. 저희가 내는 돈들을 둘이서 나눠먹고 실제로 운동 처방사 안 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매월 1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기에 훈련비, 숙소 관리비 등 선수들이 주장과 팀 닥터 계좌로 입금한 돈은 상당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감독과 주장, 팀 닥터 사이
계좌 거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한테 예. 금품 갈취예요. 그냥 돈을 갈취해 가는 거지. 세 명이 하나에 뭐 좀 연결고리가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건 검찰 조사에서 잘 명명백백하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그렇다면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든 주인공으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의자 내용을 본 거죠. 뭐 별명이 짱돌이에요. 짱돌. 그 처장 이름 처장된 이름도 짱돌이라 처장돼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연인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둘이 진짜 죽고 못 살지만 이거는 진짜 저 모든 선수들, 모든 감독, 전국 시대의 모든 감독들 다 알아요. 그 둘은 진짜 죽고 못 사는 사이거든요. 가해자로 지목된 3인방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YTN에는 전현직 선수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를 한 거예요. 제가 국회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뭐 자기가 국회의원한테 뭐 때린 적도 없다. 뭐 선수를 뭐 애착한다. 이런 말이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YTN 김재영입니다. 네, 김재영 기자의 취재 네. 내용 봤습니다. 뭐 동거래, 사적인 관계 이런 내용들 취재를 하셨는데 동거래 뭐 얘기해 보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장윤정 선수가 또 등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장윤정 선수가 이 운동 처방사인 안 씨를 데리고 왔다고요.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은 해봐야 돼요. 예. 일단은 좀 여기서 알으셔야 될 게 네. 경주시청에 전신했던 팀이 있어요. 바로 경북체육회 팀이었는데 이 팀이 창단된 게 2007년이고요. 예. 그 김규봉 감독이 국회에 나가서 진술을 할 때 그 팀 닥터로 운동 처방사 정확히 예. 제가 좀 호칭이 잠깐 헷갈리는데 운동 처방사인 안 씨를 처음 알게 된 게 2008년 무렵이라고 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08년 또는 2009년쯤에 당시 경북시 체육회 소속에서 장윤정 선수도 있었고 김규봉 감독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같이 뛰었던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자신이 뭔가 몸이 아플 때 갔던 병원들이 당시 그 안 씨가 운동처방사 안 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맞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처음으로 안 씨를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로 장윤정 선수이고 장윤정 선수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철인 3종 종목에서는 메달을 땄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직전 해인 2009년에 십자인대 파열이 십자인대가 이제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었는데 예. 이때 주로 치료를 많이 해줬던 게 바로 운동 처방사인 안 씨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뭔가 안 씨와 장윤정 선수 사이에 뭔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경북시 체육회가 2013년에 예. 경주시청으로 창단을 하거든요. 예. 네. 이때부터 안 씨가 본격적으로 팀 닥터로 불린 거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 통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예. 장윤정 선수가 직접 데려왔고 소개를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되진 예. 않았습니다만 네. 감독이 지금 자신은 안 씨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장윤정 선수가 뭔가 안 씨와의 관계에서 추천을 했다거나 예. 이런 정황들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장윤정 선수 계좌로 감독이 다른 선수한테 돈을 입금하라 뭐 이런 행패도 부렸다고요? 행패의 기준이 뭔지는 조금 저희가 확인을 예.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계좌라든지 뭐 다른 선수 계좌라든지 예. 더군다나 이제 운동 처방사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 자체는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뭐 훈련비 명목이라든지 어. 아니면 전지 훈련비 명목이라든지 예. 또는 어떤 그 숙소의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장윤정 선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거는 그것까지 맞고요. 예. 다만 돈을 뭐 보내지 않겠다고 한 선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행패를 부렸거나 네. 아니면 뭔가 압박을 하고 협박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지금 사실 김규봉 감독이랑 장윤정 선수는 폭행 혐의로 완강히 부인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피해 진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좀 듣기 어려울 정도로 좀 끔찍하고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폭행을 수시로 하는 장면을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런 네. 감독이 어떻게 계속해서 감독을 맡을 수 있었던 건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일단은 결론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얘기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성적 때문입니다. 일단 성적이 잘 나와요. 예. 경주시청은 우리나라에서 철인 3종에서는 뭐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인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수들이 이 팀에 가길 원했습니다. 아.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요. 네. 너무나 어릴 때부터 많이 맞다 보니까 물론 모든 팀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많이 맞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폭행은 당연시 여기는 거죠. 선수도 예. 당연시 여기고 예. 지도자도
당연시 여기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폭력의 악순환이 성적 지상주의라는 미명하에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인상적이었던 대목 하나는 전문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 이 감독과 이 폭행 가해자들이 네. 자신들이 때렸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예, 거예요. 예. 안 가는 부분인데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반사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이상의 어떤 아주 심한 폭행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폭행은 폭행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어떤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장윤 선수는 이제 영구 제명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형사상 책임 처벌은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체육계에서 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처벌 수위는 영구제명이 가장 강력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예. 사법 처리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폭행이 어느 정도였고 얼마나 좀 죄질이 안 좋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네. 글쎄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마도 폭행의 어떤 죄질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법 처리 수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상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수들이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전거래 부분, 횡령이나 공금이용 부분이 예. 들어간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요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예, 예. 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폭행에 대한 민형사상인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위자료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문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녹취록이 상당한 분량인가 봐요. 지금 녹취록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나오고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폭력 사실이 그 녹취록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건 저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예. 최숙현 선수가 이 녹음을 하기까지의 어떤 심경이었을까?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예. 만약에 이 녹음하는 걸 걸린다면 그 이상의 폭력이 돌아올 수 있는 예.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걸 걸고 이거를 녹음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네. 생각한다면 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포츠계 폭력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뿌리를 좀 뽑을 수 있도록 확실히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요. 우리 또 김재영 기자가 스포츠부 이끌면서 취재 좀 더 네. 세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